아니, 점심만 잘라 먹는 데이트가 진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냐고 누가 묻는다면 박성재는 그날 이후부터 매일 밤 같은 질문에 붙잡혀 잠을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이수빈은 처음부터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일 때는 계산 대신 행동부터 나오는 편이었어요. 피크닉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회사 앞 작은 공원에서 기다릴 때만 해도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 사람에게만은 잘 보이고 싶었을까? 왜 꿰맨 김밥이 자꾸 터져도 괜찮다고 웃어버렸을까? 그 답은 간단했는데요. 박성재가 사소한 인정에도 크게 화답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박성재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만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신제품 회의가 박성재를 잡아 끌었고 그 회의는 단지 버려놓은 일 중 하나가 아니라 박진석의 회사를 상징하는 무게였거든요. 박성재는 그날 오후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넘기는데도 손끝이 자꾸 공원 벤치 감촉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김밥에서 고소하게 올라오던 참기름 냄새, 김이 손에 붙을 때마다 신수빈이 건네던 젓가락, 그리고 괜찮다고 하면서도 조금 씩씩 상처받는 눈빛. 그 눈빛이 박성재를 붙들었는데요. 그러다 누군가가 사내 메신저에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박성재가 김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웃는 모습. 반대편에 신수빈이 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단번에 떠도는 농담들. 점심 피크닉이라니 낭만 있네. 연애하면 성과 떨어진다 같은 얕은 비수들? 박성재는 바로 사진 삭제를 요청했고 정보보안팀이 업로더를 추적했는데요. 의외로 업로더는 외부 아이디였고 사내 게스트 와이파이를 타고 들어온 흔적이었죠. 그날 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역일 말이야. 될 뻔했다면서. 박진석의 목소리는 안쓰러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AP 인수전이 막판에 기울었고 핵심 투자자 한 명이 발을 빼면서 모든 숫자가 연쇄적으로 무너진 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묻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유가 두 개야. 한 가지는 돈, 다른 한 가지는 체면이지. 우리 집안은 둘 다 큰 상처를 기억해야 해. 박성재는 그 말의 끝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본 게 오히려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정과 원칙 사이에서 누구 편을 설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체면은 담요처럼 두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다가 벗겨질 듯 흔들릴 때에야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물건이었죠. 이수빈은 그 무렵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더는 박성재의 시간을 밀어붙이지 않겠다고요. 대신 규칙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바쁠 때는 10분만 봐요. 딱 10분. 그 10분을 내가 기가 막히게 채울게요. 박성재는 웃으면서도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10분이 뭐라고? 이수빈은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10분에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0분만이라도 진심이면 그게 하루를 살려요? 그렇게 두 사람은 10분 약속을 잡았어요. 화요일 점심 전 10분, 목요일 퇴근 전 10분. 별거 아닌 합의처럼 보였는데 그 합의가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큰 무게로 작동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제의 사진이 퍼진 다음 날 정보보안팀이 추적 고고를 내놨는데요. 게스트 와이파이 기록에 잡힌 기기가 사내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았고 업로드는 근처 카페의 공유 프린터를 통해 인쇄된 계획서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계획서 표지에는 알아볼 수 없는 로고가 찍혀 있었는데 그 로고가 AP 인수전 막판에 사라진 투자자, 즉 자문사의 서브 브랜드로 확인됐죠. 그 순간부터 이야기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 사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회사 내부의 민심을 뒤흔들고 동시에 AP 인수전과 연결된 루머를 불어넣어 주가까지 출렁이게 만들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박성재는 혼자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지역과의 우정은 지키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로맨스도 우정도 내세우지 않은 채 오로지 사실만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사내 포렌식 팀과 별개로 자신이 아는 정보보안 전문가를 불러 백업 로그를 살폈고요. 파일을 추적하던 중 의외의 경로가 튀어나왔습니다. 익명 텔레그램 방에서 심야에 오간 메시지들이었는데 점심 피크닉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낙폭 예상 구간 재진입, 오해성 컨텐츠 투하 예정 같은 냉정한 텍스트가 박성재의 목을 움켜쥐는 느낌이었죠. 누군가는 두 사람의 10분을 거래소의 10분 캔들로 바꾸려 하고 있었거든요. 이수빈은 외부 소문을 잠깐 듣고도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억울함과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고요가 왔거든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든 결국 자신의 진심을 흔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0분 규칙을 그대로 밀고 갔습니다. 화요일 점심 전 10분. 신수빈은 회사 건물 1층 로비에 작은 쪽지를 놓고 기다렸는데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오늘 메뉴는 침묵, 듣고 싶은 말만 말해줘요. 박성재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웃으려다가 웃음이 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침묵이 가장 어려운 메뉴라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10분이 끝날 때쯤 박성재의 휴대폰이 떨렸어요. 내부 감사팀에서 온 메시지였는데요. AP 인수 전 당시 핵심 투자자 이탈 서명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이상한 봉인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타임스탬프와 접속 위치가 서로 맞물리지 않았고 원본이 고관된 서버 접근, 키가 사라진 시간에 아주 짧은 대리키가 등장했거든요. 그 대리키는 회사 외부의 특정 라우터를 경유한 뒤 다시 내부망에 접속했고 접속 아이디는 가짜였지만 접속 습관이 특이했어요. 평소 주말 늦은 시간대를 선호하고 접속 후 바로 로그를 정리하지 않는 버릇? 박성재는 퍼뜩 떠오른 이름이 하나 있었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신 없는 의심은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날 저녁 이수빈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름하여 10분 아이디어 노트. 바쁜 사람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채워주는 10가지, 20가지, 30가지 생각이 빼곡했는데요. 제일 먼저 쓴 항목은 이거였습니다. 10분간 서로의 가장 긴 하루를 1분씩 나눠 이야기하기. 각자의 하루를 1분씩 압축해서 털어놓는 연습이었죠. 두 번째는 10분간 아무 말 없이 같은 노래 한 곡 듣기. 세 번째는 10분간 상대가 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 3가지. 이수빈은 생각보다 이런 일이 즐거웠어요. 타인의 살아있는 시간을 소중한 재료로 다루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목요일 퇴근 전 10분은 로비가 아니라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도시의 불빛이 아래서 하나씩 켜질 시간. 박성재는 옥상 문을 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그 한숨의 끝에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빈 씨, 우리 회사에서 사진 얘기 돌았던 거 미안해요. 황당하고 화났을 거 알아요. 그런데 그냥 사과만 하고 끝내면 같은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나 찾아볼 거예요. 누가 우리 시간을 장난감으로 쓰는지.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내가 도울게요. 내 시간도 내 것이니까요. 그 장면은 단지 연인이 서약하는 모양새가 아니었는데요. 둘은 서로의 시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한 작은 팀이 되겠다고 약속한 셈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박성재는 보안팀과 함께 텔레그램 방 운영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모을 수 있는 정보들을 모으니 윤곽이 조금 보였는데요. 방 운영자가 올린 차트 이미지 파일의 EXIF 데이터가 재미있게도 반복적으로 특정 휴대폰 기종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기종은 국내 유통량이 적은 한정판 모델이었죠. 또 방금 전 올라온 메시지에서 운영자가 실수로 자동 완성된 단축어를 썼는데 그 단축어가 회사 내부 특정 팀에서 공유하던 용어와 같았습니다. 프리 렉처링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신제품 회의 때 사용하는 일종의 리허설 명칭이었거든요. 의심은 여기서 사람 냄새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신제품 회의 자료에 접근 가능한 사람, 프리 렉처링을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 그리고 한정판 휴대폰을 굳이 쓰는 따달기 있을 만한 사람. 박성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도 확정은 미뤘어요. 이런 문제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순간까지는 모두 추정일 뿐이니까요. 대신 박성재는 10분 규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고약한 소문들이 더 쉽게 틈을 탄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 주말, 이수빈은 작게 놀랄만한 일을 벌였는데요. 회사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SNS에 글을 올린 것도 아니었죠. 이수빈은 사내 익명 제보 창구에 정중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적인 사진이 회사 내부 채널을 통해 유통되었고 그로 인해 특정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관계도 암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글의 논리는 분명했는데요. 한 사람의 사생활을 방패 삼아 다른 한 사람의 평판을 찌르는 행동은 결국 조직 안전에도 독이 된다는 주장이었죠. 놀랍게도 그 글이 올라간 다음부터 회사 전체 공지로 소셜 미디어 가이드가 다시 배포되었고 메신저 공용방에 사진과 사적인 대화를 올리지 말라는 안내가 더 크게 붙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의 흐름이 흥미롭게 바뀌었습니다. 박성재는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대신 조직이 스스로 매무새를 고치게 만들려는 방법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연스럽게 신수빈에 대한 존중이 깊어졌고 그 존중은 10분을 넘어 15분, 20분으로 살짝 늘어나는 쪽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승리감은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박성재는 내부 감사팀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거든요. 데리키가 처음 등장한 시점에 회사 출입 기록상 특정 인물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그 인물의 팀에서 프리 렉처링 용어를 공용 단축어로 저장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박성재는 의자 등받이를 세게 움켜쥐었는데요. 이름은 바로 박영라의 보좌를 맡아온 계약직 비서였습니다. 이름이 튀어나오자마자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비서는 고성이 쪽과 가까이 일해온 인물이었고 집안 내부 사정을 넌지시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박성재는 즉시 불러 묻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먼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안팀이 미리 준비해둔 더미 파일을 내부망에 1시간 동안만 띄웠습니다. 제목은 AP 리스타트 시나리오, 부제는 익명펀드 제한 초안, 파일은 존재하지만 내용은 빈 페이지, 그 파일에 접근하는 아이디를 추적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죠. 1시간 후 파일에 접속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접속 아이디는 일반 사원 계정이었지만 그 계정의 실사용자는 평소보다 훨씬 느린 스크롤 패턴을 보였고 빈 페이지임을 알고도 파일을 3번이나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30분 뒤 그 계정으로 사내에서 외부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받는 주소는 암호화 메일 서비스였고 제목은 빈칸. 이상한 건 첨부 파일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박성재는 이걸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용 없는 파일을 외부로 보낼 이유가 없다면 외부에 누군가가 파일이 뜨는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다시 말해 내부 정보망에 손을 대는 끝과 외부에서 받아 챙기는 쪽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죠. 박성재는 결국 그 비서를 불렀습니다. 추궁 대신 대화부터 열자고 했는데요. 난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다만 우리 시간을 거래하려 든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비서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잠깐의 침묵 후에 나온 답은 기대와 달랐어요.
투자자 A요.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메신저였어요. 투자자 A는 AP 인수전 때도 소문으로 떠돌던 이름이었죠. 정체를 아무도 모르는 자금줄, 정보의 뒷문, 주가 변동에 맞춘 작은 지렛대? 박성재는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속이 찬물로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빈은 10분 규칙을 살짝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10분 동안 서로 거짓 없이 제일 두려운 걸 이야기해요. 팩트가 아니라 감정으로.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는데요.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난 집안이란 말 앞에서 자꾸 작아져요. 아버지가 준 믿음이 고맙지만 동시에 날 감시하는 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눈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겁나요? 이수빈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얘기를 꺼냈죠. 나는 누구의 좋은 사람으로 불리고 싶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김밥을 싸고 내 손으로 오마카세를 만들어요. 누군가가 내 시간을 도둑질하면 크게 화내기 전에 내 이름부터 붙잡으려고요. 두 사람은 그 10분 동안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지만 하려 했던 말 대부분을 건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손을 잡는 것보다 더 가까웠어요. 며칠 뒤 내부 감사팀이 추가 보고를 내놨습니다. 텔레그램 방 운영자의 한정판 휴대폰이 특정 시기에 대리 수리를 받았고 그때 업로드 오류 기록이 제조사 서버에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기록에 저장된 케이스 명의는 생각보다 평범했는데요. 바로 회사 외부 자문사 한 인턴의 이름이었습니다. 인턴은 자주 카페에서 일을 했고 공유 프린터 근처에 자리를 잡는 버릇이 있었죠. 가장 최근 수리일은 공원에서 사진이 찍힌 바로 다음 날 아침. 남은 건 그 인턴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혹은 혼자서 움직였는지였어요. 박성재는 인턴을 직접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회사 맞은편 카페. 이상하게도 인턴은 겁을 먹은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해 보였는데요. 저는 사실 누군가가 던져준 미끼를 물었어요. 사진을 올리면 코인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어디서 났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미 온라인 어딘가에 떠 있었어요. 이 대답은 사건의 각도를 한 번 더 틀었습니다. 최초 업로드가 내부가 아니라 외부였고 내부는 그걸 확대 재생산한 가능성.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시점부터 박성재는 두 개의 선을 동시에 잡았어요. 하나는 텔레그램 방의 실제 운영자, 다른 하나는 사진의 최초 출처. 실제 운영자는 더 치밀했는데요. 대놓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의 최초 출처 쪽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실마리가 나왔어요. 검색 엔진에 안 잡히는 커뮤니티의 작은 글이었는데 특정 키워드를 반복해서 쓰는 사용자가 몇 시간마다 짧은 텍스트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점심 데이트 좋지, 옥상도 좋지. 근데 너희 회사는 더 좋은 게 있어. 누가 보봐도 내부 사정을 아는 반역박성 문구. 운영자를 추적하는 동안 박성재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상대가 던지는 수치를 거꾸로 역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내부망에 걸어둔 더미 파일을 시리즈로 늘리고 파일 이름을 미세하게 바꾸면서 접근 패턴을 모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운영자의 접속은 일정한 리듬을 가졌고 그 리듬은 회사의 특정 회의 스케줄과 거의 일치했죠. 그 즈음 이수빈은 10분 규칙을 다시 한번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1분씩만 이야기하는 대신 그날 가장 후회되는 선택 하나를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요. 사실 사진 소문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생각이 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보를 올렸어요. 박성재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맙다고 했죠. 미안은 마음을 뒤로 끌어당기지만
고마움은 앞으로 밀어주거든요. 내부망 패턴 분석은 예상보다 빨리 성과를 냈는데요. 프리 렉처링과 맞물린 리듬의 시작점이 특정 팀 브리핑 이후로 쭉 이어져 있었고, 그 팀의 일정이 바뀌면 운영자의 접속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작점마다 공통적으로 참석했던 외부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박성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투자자 A가 직접 움직인 건 아니었고, 그와 오랫동안 일해온 브로커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브로커는 외부 자문 형태로 드나들며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데, 실은 연결 사이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소문과 수치를 흘려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성재는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번에도 추궁이 아니라 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난요, 누군가의 시간을 흥정하는 장면을 보면 숨이 막혀요. 당신은 그걸 직업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당신 자신도 흥정거리로 전락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브로커는 피식 웃었고 시치미를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했죠. 지금까지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전 늘 시장편에 서 있었거든요.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장은 편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편은 사람이에요. 그 대화는 승자 없는 균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눈빛 한쪽에서 흔들림이 보였어요. 누군가에게 사람을 편으로 삼는다는 말이 그만큼 낯설고 또 그만큼 흔들릴 만한 말이었던 거죠. 회사 안팎으로 소문이 정리되던 무렵 진짜 갈림길이 왔습니다. AP 인수전이 무너진 자리에 제품 하나의 브랜드만 떼어와 리부트하자는 제안이 공식 테이블에 올랐거든요. 브랜드만 가져오되 부채와 리스크는 스핀오프하는 구조. 초기 고객을 몇 팀만 미리 묶는 방식. 박성재는 숫자를 보며 생각했는데요. 숫자만으로는 사람의 애착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성재는 발표 날 준비된 슬라이드 대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도 새어나오고 어제도 터지고 내일도 어딘가 얽힐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요. 터져도 다시 감싸고 세워도 다시 묶을 사람들 덕분이죠. 그 말은 누군가에겐 지나치게 감성적이었고 누군가에겐 오래 기다렸던 선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듣고 계약서에 사인한 초기 고객이 되려 늘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불이 한번 꺼졌습니다. 누군가 건물의 전원 차단기를 급히 내렸다고 했는데요. 파란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올라왔어요. 박성재는 순간적으로 텔레그램 방의 수치가 떠올랐고 브로커의 무표정이 오버랩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암전은 곧 별다른 사고 없이 해제됐습니다. 기술팀은 단순 과부하라고 발표했는데 박성재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일은 멈추지 않았고 숨어있는 손이 한 번 더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10분을 그냥 늘렸습니다. 아예 시간을 재지 않았어요. 이수빈은 말을 꺼냈는데요. 오늘 발표 멋있었어요. 나도 그 옆에서 김밥을 깔고 싶더라니까요. 박성재는 목이 메었지만 웃었습니다. 그럴 거면 다음엔 정말 깔아요. 브랜드 리부트 파티를 도시락으로 합시다. 홈메이드로. 두 사람은 잠깐 침묵했는데요. 그 침묵은 이제 불안이 아니라 여유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훔치지 않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아직 아니죠. 투자자 A의 이름 석자는 여전히 보여주지 않았고 브로커는 잠시 물러난 듯 보이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부의 대리키 문제도 표면상 정리됐지만 새로운 제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질수록 다시 빈틈이 생길 겁니다. 다만 분명해진 건 하나였는데요. 박성재와 이수빈은 서로를 감상하거나 지켜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규칙으로 움직이는
동반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누가 장난처럼 던진 사진으로 흔들릴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흥정하려 든다고 쉽게 기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텔레그램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운영자는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고 방을 드나들던 발자국들도 점점 사라졌어요. 대신 아주 작은 메시지가 박성재에게 도착했는데요. 발신자는 알 수 없고 내용은 한 줄. 사람을 편으로 삼는다는 말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선언도 아닌 묘한 한 줄. 박성재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억만 하지 말고 실천하면 좋겠네요. 그러고는 10분을 준비하러 나갔어요. 오늘의 10분은 서로의 하루를 1분씩 이야기한 뒤 남은 1분으로 상대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는 날. 수빈 씨, 오늘도 10분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은 숫자를 넘어서는 약속이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박성재와 이수빈이 지킨 10분은 앞으로 더 큰 파도에도 쓸모있는 닻이 될 거고, 세사 안팎의 오래된 습관들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감상주의라고 부를지 몰라도 두 사람은 알게 되었어요. 감상과 실무 사이의 놓인 다리가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결국 사람이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시간이고, 시간은 서로에게 건네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AP 인수전으로 생긴 균열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그 균열을 손가락으로 더듬어가며 사다리를 놓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균열 사이를 돈으로 메우려 들겠지만 박성재와 이수빈은 시간을 적금처럼 모아 메우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손이 뒤에서 전원 스위치를 내리겠죠? 괜찮아요. 한번 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의 약속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법이거든요. 그 약속의 다음 장면을 위해 두 사람은 내일도 10분을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10분이 늘어날수록 회사의 어느 작은 회의실 문 앞에도 사람들이 잠깐 서서 고개를 끄덕이는 풍경이 늘어났어요. 잠깐만, 10분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며 감정의 불을 먼저 끄고, 누군가는 그 10분으로 하루의 기울기를 바꿔놓았죠. 소문은 느려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덜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성재가 소리내지 않고 웃었어요. 이건 아마도 숫자에 안 잡히는 성장일 거라고요. 그리고 이수빈은 알았습니다. 홈메이드가 왜 강한지. 터질 때마다 감싸는 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손이 이제는 둘의 손만이 아니라는 거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